자, 교재는 279페이지 제8장 API DL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분석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 윈도우 7이고요. 네, 그다음 분석 파일은 저희가 두 개 만들어서 비교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요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 몇 가지 내용은 몇 가지 용어는 좀 알고 시작하자 했었던 첫 번째 시간 있죠. 리버싱 케어.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뭐 지금 시기에는 또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API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겠지만 저희가 이쪽 내용에서는 그냥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함수. 그래서 운영체제 프로그램 언어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인터페이스인데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DN 문서를 참조하면 또 함수에 또 뭘 매깁니까? 이게 또 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뭐지? 매개죠? 함수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다음 인수값, 뭐 리턴값,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도 아마 이걸로 한 것 같은데 create file A 뭐 A는 안 넣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MSDN 붙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저도 보면은 모든 함수를 다 알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냐? 딴 데 있지?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건 MSDN, MS 사이트 문서를 먼저 본 다음에 얘네들 한글 번역이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블로그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블로그를 먼저 보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블로그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번역이 너무 우리나라 감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 일단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도 얘기했을걸? create 파일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함수인 것 같아? 파일을 생성합니다 라는 함수인 것 같잖아. 근데 이게 함수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값, 그 매개변수에 대한 인자값이 뭐로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여러 개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니까 단순하게 파일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거나 뭐 하는데 연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함수의 매개변수 7개가 이렇게 있고요. 네, 7개가 있고 이 중에 매개변수 중에 이거다요. 매개 변수 중에 크리에이션 디스포지션스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짧게 모드라고 하거든요. 모드. 네, 모드라고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매개 변수의 인자값이 1에 이면은 뭐 한대? 항상 새 파일을 만든대. 만약 1이래. 새 파일이 없는 경우에만 새 파일을 만든대. 만약에 4래. 그럼 뭐죠?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일을 엽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해당 매개 변수에 대한 인자값이 어떤 걸로 넘어오는 거에 따라서 동작하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아 얘는 파일을 만들구나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MSD에는 꼭 보시라는 얘기야. 귀찮아도. 그리고 얘를 보면서 솔직히 저도 매개 변수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보거든요. 필요할 때만 보지. 근데 저는 꼭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느냐? 왜 안 나와? 반환값, 리턴값 있죠.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래서 이 함수가 성공되면 반환값은 뭡니다. 실패하면 뭡니다. 이걸 알려주거든. 그럼 나중에 뭐 아이다나 또는 올리디버로 확인했을 때 그 EX에 저장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보고 아, 함수가 성공이 되는구나, 실패가 됐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다음 코드 분석될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다른 건 귀찮아도 반환값은 꼭 보세요. 아시겠죠? 반환값. 그다음에 컴파일은 모든 헤더와 소스 코드 내용을 샤브샥 샤브샥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기계어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죠.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또한 기계어 코드로 전환 중에 소스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도 얘가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실행 파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컴파일 또는 컴파일링이라고 하고요. 반대 과정이 이제 리버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기계어로 되어져 있는 실행 파일을 리버싱을 통해서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를 저희가 이제 역으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리버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 리버싱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구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거를 이제 의사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의사 코드 구현. 그러니까 완벽한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밑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사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DLL, 다이내믹 링크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데이터 함수를 포함한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이잖아요. 네, 도서관 하면은 책이 있고, 그다음 책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굳이 DLL에서 제공해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제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트 가서 고추장 사면 되는데 그 고추장을 집에서 고추 키워가지고 말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DLL을 사용하면 메모리에 로드되는 중복된 코드와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향상시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대부분 DLL 파일은 대부분 여기 시스템 3GB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때도 갔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윈도우즈, 그다음에 시스템 30이 가시면 자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그 DLL 애들 보이지 않나요? DLL.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DLL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구나. 특정 프로그램들은 로컬 디렉토리에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DLL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이걸로 한 것 같은데 카카오톡인가? 어딨냐? 카카오면은 K지, K. X86이었나? 여기 있네. 자, 보면은 카카오톡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죠? 음. 그럼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될까요? 실행 잘 되네. 근데 여기 DLL 있죠? boss.dll. 요거를 제가 딴 데다 옮겨놓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boss 3.dll이 없어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야, 코드 실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카카오톡 EX에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DLL 말고도 장인애들이 만든 이 DLL 파일이 있어야지만 동작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DLL 안에 함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저 DLL 로드하고 그 함수 주소를 얻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 DLL이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한번 얘만 넣어볼까? 자, 또 실행하니까 뭐예요? boss.dll이 없어서 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다시 넣어주지 뭐. 이제는 실행 잘 되겠죠. 실행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할 녀석을 잠깐 볼 건데, 그 리버싱의 실습에 2번 P8 구조를 잠깐 가시면, 유저 32.dll이라고 있어요. 아니다. 야, 여기 가지 말고, 직접 가자. 컴퓨터 C 드라이브, 윈도우즈, 즉 윈도우 7입니다. 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유저 32.dll 찾아보세요. 자, 유저 32.dll 찾았어요.
못 찾겠다 하면 여기 검색하셔도 되고. 자, 찾았으면은 유저 32.dll을 여기 디펜던스 워커로 이렇게 오픈해 주실래요?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었어요. 자, 그럼 유저 32.dll 보면은 이 DLL이 갖고 있는 함수 목록들입니다, 여기. 많이 있죠? 이런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저희가 좀 이따 실습으로 쓸 녀석이 그 윈도우 잠금을 수행하는 예를 쓸 거야. 이 락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찾아보실래요? 찾았어? 락 워크스테이션. 저거 뭐냐면은 이거 윈도우 잠금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 있잖아요. 이 컴퓨터 잠금. 이거 해주는 녀석이거든. 근데 저거 해주는 녀석이 있는데 저 코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만들어? 저거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갖다 쓰면 될까? 유저 32.dll에 락 워크스테이션을 호출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코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동작을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 동작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 그런 동작들을 수행하는 웬만한 코드를 갖고 있는 함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각각의 DLL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적 링킹과 동적 링킹. 예, 이거 앞전에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정적 링킹은 함수 코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컴파일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크기는 증가되겠지만, 프로그램 안에 함수 코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동작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카카오톡, 카톡도 보면은, 여기 안에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제? 함수들이 있을 건데, 어? 그냥 내 PC엔 PBO가 없나? 있네? 왜 있지? 왜 있을 수 있지? 별거가 안 돼. 가서 그래야 돼? 아, DLL이구나. 자, 여기 보면은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DLL인데, 여기도 보면은 잘 안 보인다. 볼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패스. 이걸 또 얘기하다 딴 얘기할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이 정적 링킹은 함수 코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컴파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크기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지만, 프로그램 안에 함수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어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등치가 크겠지. 파일 하나가. 그리고 만약에 특정 함수 코드가 변경되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변경된 함수 코드를 다시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얘네들이 다 브라우저인데, 브라우저마다 공통적인 그런 동작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 Y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다 공통적인 그런 동작들인데 이거를 각각의 이제 브라우저 이제 만들 때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어. 근데 동적 링킹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함수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실행될 때 함수를 불러오는 방식.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필요한 함수 정보만 포함시키고 함수 코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 링킹에 비해서 프로그램 크기는 크지 않겠죠. 대신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함수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브라우저인데 공통적인 동작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브라우저마다. 그래서 그 동작이 필요한 만약에 코드가 X 함수랑 Y 함수랍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abc.dlL에 다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 DLL 로드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이미 실행돼서 로드가 됐다면, 메모리 로드가 됐다면 바로 얘네들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가 아니라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정적 링킹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동적 링킹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정리해 봤어요. 정적 링킹과 동적 링킹. 자, 컴파일은 함수 코드 다 포함해서 컴파일한다는 거. 얘는 함수 정보만 포함하여 컴파일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라이브러리는 정적 링킹은 없어도 되죠, DLL. 그 동작을 하기 위한 DLL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적 링킹은 DLL 파일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특징은 정적 링킹은 뭐 파일 크기가 동적 링킹에 비해서 크다. 동적 링킹은 반대로 파일 크기가 정적 링킹에 비해서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시는 예전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적 링킹은 스키용품을 튕겨서 스키장으로 출발하는 거라면 동적 링킹은 그냥 스키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스키용품을 임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죠. 근데 가서 다 빌려야 되죠. 안 빌려주면 만약 없으면 스키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얘는 다 싸들고 왔으니까 몸은 무겁지만 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DL 동적 링킹을 사용할 때 DLL을 로드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대요. 암시적 링킹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명시적 링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암시적 링킹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DLL을 메모리에 로드하는 방식이랍니다. 어,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진행할 때 lib 파일을 링크하여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함수를 갖고 있는 DLL 정보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 어떤 DLL 쓸 거야, 어떤 DLL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 쓰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p로드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함수 정보를 확인하여 DLL을 메모리에 로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명시적 인킹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 필요한 DLL을 그때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DLL을 로드한 다음에 함수 주소를 획득하고 함수 사용이 끝난 이후에 DLL을 메모리에서 언로드하여 해제해야 한대요. 근데 해제하는 것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프로그램 종료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명시적 링킹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드 라이브러리, 필요한 DLL을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에 로드한 함수예요. DLL을 로드한 함수. 그 다음에 get proc 어드레스는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로드한 DL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함수의 주소를 얻어오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DLL 로드, 그다음 로드가 성공됐다면 get proc 어드레스를 통해서 함수 주소 얻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쟤네들은 특히나 많이 나온 녀석들이는 MSDN을 좀 미리 검색해서 보면은 지정된 모듈을 호출 프로세스 주소 공간에 로드합니다.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DLL을 어떻게 한다? 로드한다. 어? 매개 변수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 하나가 뭘까? 로드할 파일 이름 아닐까요? 그게 뭐 DLL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고. EXE도 로드할 수 있는 거잖아.
실행 파일을. 그리고 이 로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공격할 때도 써요. 인젝션 공격할 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메모리 로드 시켜서 실행시키고자 할 때. 그때도 사용하거든요. 인젝션 공격할 때. 자, 반환값. 함수가 성공하면 반환값은 뭐래요? 모듈에 대한 핸들이래요. 여러분들 핸들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 운전대가 핸들이잖아. 제어 장치, 아니 그 운전 조정 장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핸들. 내가 그 파일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제어권, 핸들. 실패하면 뭐래요? 널이래요. 널이면은 0 아닐까? 음. 그다음에 그리고 뭐 확장 오류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 함수를 한번 사용하래요, 같이. 그래서 그 if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실패가 된다면 음? ge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오류 메시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get 프로크 어드레스 얘도 한번 살펴보죠. 많이 나오려니까 미리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정된 DLL에서 내보낸 함수 또는 변수에 뭘 검색한대요? 주소. 주소값을 검색, 즉 주소값을 얻어온다는 얘기죠. 음? get 프로세스 어드레스잖아. 근데 인수가 두 개네. 하나는 뭘까요, 아마도?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로 로드한 그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함수의 주소니까 함수 이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는 두 개, 그 로드된 파일이랑 파일 이름이랑 하나는 함수 이름이 되겠지 뭐. 반환값, 함수가 성공하면 반환값은 뭐래요? 주소래 주소. 그럼 나중에 올리 디버거 보면은 거기 EX에 주소값 들어가 있겠죠? 그 함수의 주소값. 얻어오면은 성공된 거니까. 실패하면 널이래요. 0이겠지 뭐. 네. 여러분들 함수가 실패하면은 항상 0이 아닙니다. 0이 아닌 애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성공하면 0인 애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반환가요. 응? 응. 네트워크 쪽 관련된 그 함수들은 성공하면은 0인 애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나중에 다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라는 얘기야, MST. 그다음에 프리 라이브러리는 얘도 이제 얘는 제가 그 예제 코드 만들었을 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귀찮아서 안 한 것 같은데 얘는. 로드된 DLL을 어떻게 하는데요? 해제한대요. 해제. 그러니까 로드 라이브러리로 메모리로 로드했을 거 아니야? 이제 필요 없으면 어떡해? 괜히 메모리만 차지하니까. 해제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없어도 어차피 프로그램 종료하면 같이 없어질 거라 필수는 아니지만. 자, 암시형 링킹과 명시형 링킹 차이. 자, 지금 봤던 게 명시형 링킹이에요. 내가 필요한 함수를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DLL 로드하고 프로크 어드레스를 통해서 함수 주소 얻어오고. 이게 명시형 링킹. 암시형 링킹은 뭐라고?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쫙 다 그냥 불러놓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판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 얘는 어떻게? 판 다 깔아놓고 시작하다가 중간중간 어떻게? 중간중간 필요한 거 불러오는 데 쓰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L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암시형 인킹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동작은. 그러니까 DLL을 사용하는 파일들은. 그래서 기본 동작이 대부분 암시형 링킹이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명시형 링킹을 이용하여 동작이 필요한 DLL과 함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자, 제목이 암시적 링킹 파일, 명시적 링킹 파일이 아니죠. 로드 방식이죠, 로드 방식. 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들은 DLL을 사용하면은 암시적 링킹으로 동작을 하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명시적 링킹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다. 알겠죠? 비유하자면 그냥 용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명시적 링킹.
자, 차이점, 로드되는 시점, 암시적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명시형 링킹은 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할 때, 로드 방식은 p로드에 의해서 자동 로드가 되고, 얘는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로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파일은 암시적 링킹은 lib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DLL이 필요하겠죠. 아, 물론 얘도 DLL 필요한 녀석 맞지. 그 다음 함수 호출. 일반 함수처럼 호출을 해서 쓰지만 얘는 get proc addres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주소를 얻어와서 호출합니다. 여기만 틀렸네. 아까 솔직히 얘 가지고 호출하는 건 아니죠. 아, get proc address 함수를 통해서 주소를 얻어와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겠지. 너무 길게 적으면 좀 그래서 짧게 적었는데. 자, 특징은 프로그램 실행 시 모든 DLL이 로드되기 때문에 DLL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얘는 필요한 시점에만 DLL이 로드되기 때문에 DLL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암시적 링킹으로 동작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08 실행해 주시고요. 아, 이거 좀 수정하고 싶은데 요소를 얻어와서 호출. 얻어와서 그지 새끼도 아니고 가져가서가 낫나? 가져가서가 더 낫냐 이게? 이런 얻어와서는 좀 그지 새끼 같잖아요. 그냥. 그거라는 거. 자, 그럼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위치는 공사번 테스트로 해주시고 그다음 이름 프로젝트 이름은 락 언더바 1로 할까요? 락 언더바 1. 빈 프로젝트로 하면 돼. 확인. 자, 왼쪽에 소스 파일 마우스 클릭 추가 새 항목 C++ 파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 파일도 락 언더바 1로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린 실습 파일 리버스 책의 제2부 P 파일 분석에 가시면 안에 뭐 있냐 근데? 자 283페이지 뭔 소리야? 제8장 API DLL 가면은 283페이지 락 언더바 1 자 일단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복사해서 넣으셨어요? 자 그럼 소스 코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유저 32.lib라고 이렇게 하나 해놨죠? 네, 그리고 메일 함수 자, 만약에 락 워크스테이션이 실패가 된다면, 이 느낌표 있어요? 락 워크스테이션 함수가 실패가 된다면, 프린트 F로, 아, 요거 실패했습니다. 이런 그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실패될 일 없어요. 이 파일이 그 유저 30점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 그 여기서 빌드 할게요, 그냥. 자, 빌드에 가서 락 언더바 빌드. 자, 그 밑에 컴파일 됐고요.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링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성공됐죠? 그다음에 여기 디버그를 릴리즈로 바꾼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디버깅 시작,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실행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얘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윈도우 잘 잠기지 않습니까? 음, 자,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그럼 얘를 이제 닫아주시고, 자, 그 리버싱의 04번 테스트의 락 언더바 1, 그 다음에 릴리즈의 락 언더바 1.ex 있죠? 자, 그 릴리즈 디렉토리에 가면 요거 있잖아요. 그 락 언더바 1.exe. 자, 이거 디펜던시 워커로 열어보실래요? 자, 그럼 커널 32.dll이 있고, 유저 32.dll이 있죠? 자, 유저 32.dll에 보면 어때요? 락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그치? 그럼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DLL하고 함수잖아.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뭘 한다? 윈도우가 잠금하겠구나. 아니면 실행하고 나서 뭘 누르면 잠금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커널 32.dll을 보시면 여기에는 로드 라이브러리 A, get proc address 이런 함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 근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게 맞아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p 뷰어를 일단 열어볼까요, 얘도? 이왕 만든 거니까. 자, 엔티헤더의 파일에다 보면은 날짜 2025년 4월 9일. 저 시간은 UTC 세계 협정시 기준으로 나와요. 우리는 저기다 플러스 9시간 하시면 돼야겠죠. 우리나라는. 9시간 맞죠? 9시간 맞지? 9시간. 플러스 9시간. 그 다음에 옵션에도 보면은 얘네 이미지 베이스 얼마입니까? 40만文字예요. 왜냐면 이거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 외 나머지 exe 파일은 40만文字란 말이에요. 그리고 섹션이 얘네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5개 있대요. 여기 봐도 5개 돼.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 하나도 안 나겠지만 제가 하나는 볼 줄 아시라고 했죠? import address table. 얘는 여기 있는 자, 봐봐 여기 옵션의 헤더에 가서 import address table이 어디 있대요? 2000에 있대 2000. 2000이면 어디야? 어디야? 바이자 알잖아. 알데이터다야. 그치? 알데이터 쪽에 있네. 열면은 여기 있네. 그래서 import address table 가면은 DLL이랑 그 사용하는 함수, DLL이랑 사용하는 함수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아까 디펜던스 워크로 봤던 거잖아요. 음, 받아주시면 되겠고. 이왕 또 우리 만들었으니까 올리디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올리디버를 여셨으면은 어차피 지금 메인 함수밖에 없으니까 홈키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ASLR을 안 껐기 때문에 이거 이미지 베이스가 이거 저랑 다르지 않아? 원래 이미지 베이스 40만 번지인데 그게 다르게 나오죠? 이게 ASLR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F2번 눌러서 브레이크 일단 걸어 놓으시고, 예. 이 앞에 건 달라도 뒤에 건 같아요. 여러분들도 천이죠? 자, F9 눌러주세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야, 그 오자마자 여기 바로 그냥 호출하지 않냐? 그치? 네, 그 앞에 거 잘 이해했는지 우리 좀 봐볼까? 이거 바로 호출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 가서 확인하고 호출하는 거야? 어디 가서 뭐 확인해서 호출한다고 했죠? 그 어디 가서가 어디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데이터 세그먼트 01220AC 이거 저랑 주소 같아요? 달라요? 데이터 세그먼트도? 네. 그래서 컨트롤 G에서 012 에코 20 AC 저는 저 거에 맞춰서 제 거에 맞춰서 자 여기 가니까 주소가 들어가 있죠? 반대로 읽어야 되겠죠? 76C4ED FF 그죠? PBO 닫았나? PBO에서는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음. 이 계산기는 아직도 있지? 그래서 여기 76C4EDFF 주소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여기 어차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죠? 이 주소값 있는 애가? 라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죠? 라 워크스테이션. 야, 그럼 여기서 F8 누르면 바로 그냥 끝나겠는데? F8 바로 잠기죠? 음.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MSDN 찾아보죠. 뭐 얘가 뭐 중요한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실습에서 쓰고 있으니까 락 뭐야? 워크 스테이션. 자,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를 잠급니다. 잠그면 무단 사용으로 보호됩니다. 뭐 보호가 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자, 반환값. 함수가 성공하면 반환값이 뭐래요? 0은 아니래요. 0은 아니랍니다. 함수가 실패하면 0이래요. 자, 우리 지금 함수 어떻게 돼 있죠? 아니, 함수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EX에 뭐 들어가 있어? 0이 아닌 1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테스트 EX, EX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오죠? 결과가? 1 나오죠? F8. 자, 1이니까 제로 플래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네. 아니, 제로 플래그는 비교 결과값이 0이면 1로 설정되는 녀석이잖아. 그죠? 자, 그럼 제인지는 언제 점프입니까? 비교 결과값이 0이 아니거나 제로 플래그가 0이면 점프하는 녀석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점프하죠. 점프하니까 프린트F 이거 실행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F8 하면은 네, 프린트 F는 저희는 점프가 되는 거죠. 아니, 난이도 되게 쉽잖아, 이런 거는. 뭐 그냥 분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자, F8, 리턴 0이고, 리턴 끝. 네, 닫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봤던 거는 뭐예요? 암시적이에요? 명시적이에요? 암시적이죠. 어떤 DLL에 어떤 함수 쓰겠다는 게 IAT에 다 있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암시적 링킹 방식의 그런 동작이었고, 이번에는 명시적 링킹 방식의 동작을 알아보는 예제.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났는데? 285페이지에 있네요. 일단 얘도 비주얼 10불 실행해 주시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위치는 항상 04번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자, 락 언더바 2번으로 할게요. 두 번째니까. 소스 파일 마우스 클릭, 추가 사용무, 10불 파일로 하면 되고, 락 언더바 2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285페이지 메모장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앞에 거보다는 코드가 조금 길어. 자, 내용 보면은, 자, H 모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뭘 넣죠?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유저 32.dlL을 불러오는 걸 넣어놓죠? 이 동작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로드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만약에 실패됐다면 어떻게? 이거 실패 나올 거고 종료되겠죠? 프로그램. 근데 우리는 실패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실패될까?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 함수를 쓰지 못하거나. 참고로 로드 라이브러리는 커널 32.dlL에 있는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실패될 일이 없어요. 일부러 실패시키려고 그 윈도우즈의 시스템 30에 들어가서 얘를 삭제하거나 커널 32.dl을 삭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시스템 손상되니까. 그 다음 변수에다가는 뭘 넣죠? get proc 어드레스를 통해서 락 워크스테이지 함수 주소를 얻어오는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한 내용을 변수에 넣네요. 자, 그럼 이때 이거 H 모듈은 뭡니까? 요거 아니야, 이거? 그치. 얘는 매개 변수가 아까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함수 이름, 하나는 로드된 파일 이름. 그래서 얻어오면은, 자, 만약에 널이래. 그건 실패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안에 있는 게 수행되겠지만, 저희는 제대로 동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함수 호출하는데, 자, 얘도 여기서 그냥 빌드 할게요. 아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파일에 가서, 아니다. 이 소스 파일. 소스 파일 마우스, 이 CPP 파일 있죠? 락 언더바 이 점 CPP.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이게 지금 불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컴파일하면 안 되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눌러주시고, 왜 이렇게 안 뜨냐? 네, 속성 페이지 나왔네. 그 여기 C++ 여시면 고급. 고급에 가시면은 컴파일 옵션이 C++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열어서 C코드로 바꿔주세요. C코드로 컴파일. 되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 릴리즈 선택해서 일단 저장. 자, 릴리즈로 바뀌었음에도 고급에 가서 컴파일 옵션을 C코드 됐으면 적용하세요. 확인. 자, 그러면 빌드에 가서 먼저 락 언더바 이 빌드. 네, 이상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 릴리즈로 바꾼 다음에 컴파일 하면서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도 되도록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얘 칸 누르세요. 네, 윈도우가 잘 잠기네요. 네,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 네, 되었으면 이건 그냥 닫아주셔도 되고요. 자, 리버싱의 04번 테스트에 락 언더바 2에 릴리즈로 가시면 락 언더바 2.ex 있죠? 자, 이거를 디펜던시 어커로 열어보시고요. 자, 아까랑 차이점이 있죠. 어떤 DLL이 안 보입니까? 유저 32.dll 자체가 없지 않나요, 아예? IAT 정보에? 자, 그리고
커널 32.dll에 보면은 여기 아까 없었던 애들 두 개가 보일 건데 뭐가 보일까요? 로드 라이브러리 A가 있고 프로크 어드레스가 보이죠? 근데 윈도우를 잠금하는 유저 32.dll에 라 워크스테이션 자체는 안 보이잖아. 이해되죠? 그다음에 PB로도 한번 보시면은 볼 거 있나 모르겠다. 뭐 제작 날짜 시간. 알데이터 쪽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 이게 중복된 거니까 이거 볼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올리 디버그를 한번 열어보세요. 올리 디버그로 열어주시고. 자, 함수가 지금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홈키 눌러서 이동하시고 F2번. 네, F9 누르세요. 자, 그럼 처음에 뭐 합니까? 푸시, 푸시하죠? 뭘 푸시하죠? 유저? 32.dll이라고 하는 요 파일 이름을 푸시하지 않나요? 이름? F8. 그다음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하네요. 그리고 호출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 가면은 요 주소값이 있고 이 주소가 로드 라이브러리 A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호출하는 거고. 자, 그럼 F8 하세요. 자, EX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76C3000000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자, 메모리 창에서 컨트롤 G 한 다음에 저기 가보세요. 76? 저랑 다르죠? 어. 왜냐면 로드되는 주소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걸로. 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4D, 5A라고 하는 MG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떤 파일의 지금 시그네처가 되는 거죠? 아, 그치.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아까 윈도우 실행 파일 시그네처가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파일? 유저? 유저 32.dll이 되겠죠. 아, 걔도 MG로 시작해, DLL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EX에 뭐가 들어간 거야? 유저 32.dll 파일에 그 주소값이 들어간 거지. 아까 MSDN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리턴 값이? 함수가 성공하면 반환값은 모듈에 대한 핸들입니다라 나와 있는데 주소값이 그냥 리턴된대요. 그죠? 네. 그럼 이걸 핸들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EX 하죠? 아니, 테스트 하죠? 그럼 테스트 EX 하면은 F8 0 안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JNG니까 어떻게? 점프하겠죠? 점프. 점프니까 프린트 F 함수 건너뜁니다. F8.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시합니다. 네, 뭘 푸시하지?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함수, 락 워크스테이션 이름을 푸시하죠. 그 다음 EX에 있는 걸 푸시하는데요. EX에 현재 뭐가 있죠? 유저 32.dll에 주소가 들어가 있죠. 네, 그거를 푸시합니다. F8. 그 다음에 뭐야? get proc 어드레스 하지 않아? 네, 그럼 F8 하면은 EX에 저장된 거 보니까 뭘까요? 락 워크스테이션의 주소값이 되겠죠? 네, 주소값. 얘는 반환값이 함수가 성공하면 주소입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락 워크스테이션의 주소값이에요. 저랑 다르죠. 예. 그러니까 get proc 어드레스도 예, 성공이 잘 됐다는 얘기고, 그치?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메모장에다 좀 적어놓고 76 C4 저는 C4 ED FF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search for name in 모듈
예, 여기다가 락, 워크, 스테이션 검색했어요. 야, 그래도 이제 눈에 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냐, 다? 그 앞에 거 좀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e스포트 봐봐. 유저 32.dl이 e스포트 한 거래요. 락 워크스테이션. 자, 주소 보니까 어때요? 이 리턴 값이 들어간 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치? 네, 얘는 닫아주시고. 자, 테스트 EX, EX합니다. F8. 그 영 안 나오죠? 그러니까 JNG니까 점프하겠네. 그러니까 그 프린트 F 함수는 건너뛰는 거죠. 네, 그래서 F8.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EX에 있는 거를 데이터 세그먼트 이쪽에 저장을 하네요. 왜 저장하지? 자, 일단은 여기 메모리에서 컨트롤 지한 다음에 1, 2, 2, 3, 3, 8, 8. EX에 지금 락 워크스테이션 함수의 주소값 들어가 있잖아요. 걔를 데이터 세그먼트 여기다가 일단 모브를 하죠. 그래서 F8. 일단 모브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홀, EX. 그 EX에 저장된 이 주소를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F8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가? 잠기겠죠. 뭐. F8 잠기네요.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XOR EX, EX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뭐야, 리턴 행동인데. 리턴 0 하는 거죠? 메인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그리기 위한 거. 리턴 F8. 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윈도우 잠금을 하는 동작인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던 락 언더바일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암시적 링킹 방식으로 윈도우를 잠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봤던 락 언더바 2는 명시적 링킹 방식으로 윈도우를 잠금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락 언더바일은 암시적 링킹 파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아니, 기본적인 동작은 암시적 링킹이다 했었잖아.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악성 코드를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링킹 방식이 좀 더 많이 사용됐을 것 같아요? 명시적 링킹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불러와서 계속 쓰면 되잖아. 어, 사용자 시스템 쪽에 DLL을 불러와서 함수 불러와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할로, 야, 나 나쁜 짓 할 때 다 이거 쓸 거야 라고 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럼 분석하기 좋지. 네, 그럼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제 8장 없죠? API DLL 내용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